윤석열 정부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동안 제가 탄핵 얘기 잘 안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탄핵할 테면 해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후로 좀 용기를 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예 탄핵을 고리로 우리가 한번 연대를 해서 총선을 치러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왜 나옵니까? 30% 낮은 지지율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박혀 있는가? 이걸 이제 국민들이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외국을 나갑니다. 일정을 조금만 맞추면은 경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갔다 영국 가면 좀 가깝습니까? 대서양 금방 건넙니다. 그걸 한국에 들어와서 하룻밤 자고 또 다시 나갑니다.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그 길은 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나라에 와서 챙겨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일정 조정해야죠.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데리고 갔습니다. 무슨 MOU를 체결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나라는 국가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재난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 원인도 아직 규명하지 못했고 그 뒤로 또 전산망이 다운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행안부 장관이 거길 따라가요? 행안부 장관이 가겠다고 해도 대통령이 말려야 정상이고 대통령이 가자고 해도 행안부 장관이 남아있어야 정신 똑바로 박힌 것입니다. 그런데 갑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도대체 하는 것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외국 나가는 것에만 급급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대로 놔두면 나라 망하겠다. 걱정이 돼서 지금 탄핵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철근 실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왜 같이 간 겁니까? 글쎄요, 저도 좀 의문인데요. 행안부 장관은 대체로 대통령 외유를 나갈 때 국내를 지키는 장관의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보통 공항에 가서 영접하고 막 이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갈 줄은 몰랐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이게 기우였으면 좋겠는데 혹시 외국에 나가서 외국 분들하고 저녁 드시고 난 이후에 좀 시간이 적적해서 같이 말동무도 하면서 뭐 또 한잔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필요해서 혹시 이번에는 이상민 장관이 고등학교 후배잖아요. 대학교 후배고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 기간 때부터 쭉 같이 해왔던 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소개내기를 할 수도 있는 분 중에 하나니까 혹시 그래서 부득불 같이 가자고 이렇게 강권한 거 아닌가. 전에 미국에 국빈 방문했을 때요. 그때도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동행이 됐는데 박성민 의원 얘기죠?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예. 그분도 다들 의아해했어요. 왜 박성민 의원이 외통이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갔지? 뭐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뒤에 나온 그 뒷말은 저녁에 자주 이렇게 뵙는 걸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 행안부 장관의 그 동행 이게 과연 국익에 맞는 처신이냐? 행안부 장관이 굳이 영국 방문에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게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명이 또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옛날 같으면 그런 말씀하실 때 에이 제가 그랬겠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려면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박성민 의원하고 원래부터 좀 대통령이 술도 하고 그런 술친구 사이였는가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혹시 그런 일은 있었습니까? 뭐 시중에 알려지기로는 아주 가까운 사이고요. 뭐 대통령 되기 전에는 아주 친한 술친구 사이였다 이런 건 알고 있죠, 사실은. 저번에 그 나토 순방 가실 때도요. 갑자기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전국이 들끓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사실 국방장관도 아니고 나토 순방에 국토부 장관이 따라가서 그때도 구설수 올랐습니다. 상임위를 그래서 못 열었습니다. 상임위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원희룡 장관한테 가서 뭐 했냐 그러니까 뭐 저녁을 한번 같이 먹었다. 그 자리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야기 나왔냐? 안 했다. 근데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뭐 지나가는 소리로 원 장관이 알아서 잘 대처해 주세요라고 했다. 뭐 이제 이게 화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술친구 아니면 소량평 고속도로 작전짜로 간 거냐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상민 장관은 참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정말 지금도 오늘 또 행정망이 다 복구가 안 돼가지고 또 막 그 일부 마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인을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행정 전산망 오류인데 원인이 네트워크 오류라는 거예요. 한글을 영어로 그대로 발표해가지고 그걸 원인이라고 발표하면 어떡합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원장관은 뭐 술친구는 아니었을 것 같고 네. 아무튼 뭐 그땐 좀 뭐 급히 상의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간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했는데요. 네. 이장님도 조그마한 마을을 하나 운영하시지만 어디 한번 멀리 출타하려면 챙겨 놔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소가 지금 럼피스킨 병 걸려가지고 막 그렇게 지금 죽으려고 그러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밖에 한 번씩 나가려면 골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터지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생길 일 때문에 사전에 점검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일이 터졌는데도 이게 가는 이유도 불분명하고 가서 뭐 영국 정부하고 그 디지털 정부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답니다. 그 MOU가 뭡니까? 말 그대로 양해각서면 계약도 아니고 뭐 확약도 아니고 협약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행정 전산망이 마비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정말로 큰 혼란에 빠져 있는데 굳이 대통령이 거기에 있을 때 가야 할 일입니까? 이거 정리하고 정말 필요하면은 다음에 장관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설명 제대로 하지 않고 MOU 체결한다? 그 MOU 그거 있으나 마나 한 종이 쪼가리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가 요청을 했다. 그래서 뭐 찾아가서 이번에 이 일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설명이 도무지 되지 않고요. 조금 전에 뭐 여러 가지 억측이긴 하지만 정말 다른 이유 때문에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 국민들이 의심합니까? 그동안 보여준 짓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신인규 위원장 이런 상황이면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장관이 나간다고 그래도 대통령이 말리고 대통령이 가자고 해도 장관이 남아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저는 해외 순방이 지나치게 많다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뉴스에 보면은 심심치 않게 해외에서 제가 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도 그러니까 국내에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대통령이 외국에 도망가다시피 이렇게 가는 모습이 좀 자주 연출이 돼서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요. 이번에도 이상민 장관의 영국 동행 이유를 보면은 디지털 협력에 대한 MOU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 아닙니까? 근데 국내 행정망 자체도 이렇게 오류가 나고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MOU를 맺는다는 게 얼마나 참 창피한 일인가. 영국에다가 우리가 무슨 어떤 기술을 갖다가 MOU를 맺는 것인지 참 이것은 의문이 아닐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참 뻔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요. 또 잼버리의 무능이 또 드러난 주인공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번에 행정망의 이 무능까지 나오면서 이상민 장관은 더 이상 행안부를 이끌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여러 차례 되신 분이에요. 또 헌법재판소에서 무사히 돌아는 왔지만은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면죄부를 준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행안부에서 행정망에 대한 책임도 어떻게 질 것이 뻔히 예측이 되는 게 장관은 아무 잘못이 없고 하위직에서 관리 못한 사람들만 또 책임을 물리는 식으로 이제 갈 텐데 그렇게 되면은요.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은 월급을 받고 의전을 받는 장관이라는 분들은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분들은 얼굴 마담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심기 경호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헌법 7조에는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공적 의식, 봉사자로서의 서비스 의식이 전무하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은 월급을 줘야 될 이유를, 제 아까운 세금을 줘야 될 이유를 전혀 저는 찾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국민들 입에서 저 대통령 정말 5년 동안 우리나라 맡겨놓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이 지금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심지어 세계 200 몇 위까지 우리 순위가 무역 수지 적자 순위가 내려갔습니다. 물가는 어떻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이제 짜장면 한 그릇 빵 하나 사 먹기가 두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실업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이렇게 지금 파탄이 날 지경이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 내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외국에 나가서 뭐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이걸 이제 어떻게 더 이상 인내하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기는 들었는지 탄핵할 테면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째랍니까?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 스스로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그랬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제가 어제 국회에서의 예산안 관련한 시정연설에서도 그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거를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는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그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어쨌든 그런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이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여러분들도 본인 개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또 그 주변의 저 상황들을 다 알고 어떻게 보면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잘 경청해서 하여튼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거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